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촬영을 하게 되네요. 제목이 오후의 책방인데 제가 이번 주는 이틀간 출장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원고를 쓰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보다는 지금 읽고 있는 책, 최근에 구입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하니까요. 제가 말 주변이 사실 별로 없어요. 말을 잘하거나 빨리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도 항상 원고를 써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진행합니다. 뇌과학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 아니면 두 번 남았는데 뇌과학 책을 소개할까 하다가 그보다는 뇌과학 시리즈를 끝낸 다음에 어떤 책을 참고했고 그 책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시간을 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최근에 구입한 책 그리고 읽고 있는 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역사를 쓴 피터 왓슨의 컨버전스입니다. 학제간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과학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지적 전환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닐스 보어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컨버전스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학문들 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현대과학의 컨버전스와 그것이 부여하는 통일성이라는 질서는 오늘날 과학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물질의 단위를 계속 쪼개서 나가면은 아주 근원적인 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였죠. 점점 세분화되고 구분되고 분류되고 하면 어떤 자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50년 전 최초의 거대한 양대 통일 이론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진화론이 발표되었을 때 현대과학의 각 분야들 간의 통섭과 상호연계, 즉 컨버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통섭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통섭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지식의 대통합, 통섭입니다. 컨실리언스.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했나요? 컨실리언스. 이것은 컨버전스. 용어의 차이점이 있는지는 한번 책을 읽어가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입니다. 헤닝 망켈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우선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된 책이고요. 안에 있는 소주제들, 목차들을 살펴보니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능력이다. 그렇게 보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하다. 나는 질문으로 가득할 때 내 얼굴이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행동하는 지식인 헤닝 망켈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삶의 정의, 굴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새 책이에요. 거의 새 책. 국내 미발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리 프롬의 책입니다. 제가 이제 곧 사랑의 기술을 정리해서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리뷰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내용이 중첩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고 서점에 갔는데 에리 프롬 책이 또 있길래, 이 책은 제가 본 적이 없는 책이었거든요. 에리 프롬의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등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얼른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중고 서점에 팔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책 제목은 존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스24에서 이 책에 대한 그 팝업을 보고 바로 구입을 했어요. 보자마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이나 이 책의 서문과 앞장을 읽는 중에 제가 지금도 이제 사랑의 기술을 다 읽고 리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책부터 먼저 읽고 싶을 정도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업 시간에 몰래 책 교과서 뒤에 만화책이나 아니면 그 무협지를 넣고 이렇게 몰래 읽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줄 모르겠어요. 이 책도 두껍진 않습니다. 얇은 책이라서 하루 만에 금방 읽는 책이긴 한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자가 3개의 파트죠. 전체 9장인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그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7, 8,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게랄트 휘터 이분이 써 내려가는 방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뿐더러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그분의 생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의 추천사를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품이 있는 존엄한 죽음을 말하면서도 존엄한 삶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역설적 현상을 거꾸로 파고들어 존엄을 삶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게랄트 휘터의 관점은 매우 독창적이다. 이 책은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존엄이라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놓고 인문학과 과학이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책이다. 게랄트 휘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존엄하길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존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책은 제 욕심대로 뇌과학 시리즈를 끝내자마자 바로 이 책부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과학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참조하고 또 학문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때 썼던 내용과 달라질 부분은 없는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뇌의 저자인 메리언 울프의 책인데요. 우리 뇌의 읽기 회로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제입니다. 인쇄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 바뀌면서 디지털 매체가 실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깊이 읽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탐구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읽기라는 소중한 경험이 새로운 세대에도 전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최근에 제가 본 연구가 있는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디지털 매체와 종이 인쇄된 매체를 읽었을 때 실제 얼만큼 독해력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디지털 매체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암기하고 외워야 될 주제들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연구였어요. 반면에 그 내용을 깊이 사색하고 생각한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보다는 인쇄된 매체로 읽었을 때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와 인쇄된 매체에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매체는 그 나름대로 장점을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사고를 요하는 내용일 경우에 깊은 통찰이 필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인쇄된 매체가 훨씬 더 문해력이 좋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은 최근에 나온 뇌과학 연구 서적 중에서는 깊이 읽기, 독서에 관해서는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대의 뇌라는 책인데요. 이러다가 보니까 뇌과학 책을 지금 다 다루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다른 책도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책은 10대의 뇌라는 책입니다. 10대의 우리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춘기 학생들, 우리들의 10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뇌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행본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10대의 뇌에 대해서만 다룬 책은 아마 이 책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대기만성형 우리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뇌과학. 지금의 10대들은 이 책으로 혜택을 볼 최초의 세대다. 헌팅턴 포스터의 리뷰입니다. 정재승 박사님의 추천사가 있고요. 정재승 박사님은 또 최근에 12발자국이라는 책을 내셨죠. 그 책도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꼭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재승 박사님이 쓴 리뷰를 한번 읽어볼까요? 10대의 뇌는 최근 신경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청소년 뇌 발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 애들 머릿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녀석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한숨을 쉬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당연히 사춘기 청소년들이다.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하는 메타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뇌과학을 통해서 자신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겠죠. 우리 조카들도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추천해요, 우리 조카들. 청소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 책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정리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산 책이 많네요. 제가 늘 이렇게 매달 많은 책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쭉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책을 한 권 한 권 읽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독서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이 책들을 사실 찔끔찔끔 여러 번 동시에 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일 때가 있어요. 의외로 한 책에서 막힌 부분이 다른 책에서 발견이 돼요. 저는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서 방법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리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집중해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지만 평소에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동시에 무작위로 읽어나가는 일이 많습니다.